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고 군포 박쌤입니다. 오늘은 학원 없이 면접 준비하는 셀프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영상 두 번째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부지런히 올리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텀이 좀 있죠. 근데 지금 면접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올려야 그 준비 같아서 최대한 짬이 나는 대로 지금 촬영을 해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생색내네요. 근데 어쨌든 영상 보시고 어떤 학원에 또는 학원이나 학교의 도움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좀 부지런히 준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등원할 시간이라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네, 얼른 찍을게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일단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영상을 보시고, 저번 영상 꼭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과 면접이 될지, 학생부 종합이 될지, 어쨌든 공통이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어떤 본인이 어떤 전형 면접 준비냐에 따라서 그 기본적인 코어라고 해야 되나요? 준비되는 근본적인 부분들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은 제시문 기반이 아닌 서류 기반 면접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일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일정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일정 확인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발표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면접일까지 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소 일주일은 되어야 발표일 이후에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 기간이 충분히 돼요. 근데 가천대처럼 그게 바짝 붙은 경우에는 발표일 다음에 바로 면접을 보게 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를 보고 준비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일정 확인을 꼭 하시고요. 준비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기출문제하고요. 기출문제를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평가 요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본인이 지원한 학교의 그 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아보시면 이 평가 요소라던가 이 면접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있는데 다만 간혹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또는 평가에서 확인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로 이제 수원대 같은 경우가 그런데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않습니다. 안 하죠. 예. 제가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전화해서 입학처 전에 물어봤거든요. 기출문제 공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안 한대요. 안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를 위해서 좀 살짝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대학마다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가 그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확인해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선행학습 수원대가 없는 학교니까 수원대 이렇게 버벅대죠. 수원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강남 콩장장 이게 안 되네요. 수원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이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뭐 입학처로 들어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2021학년인데 가장 최근은 2022학년도 올 거니까 2022학년도 걸 볼게요. 수원대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하나 다운받아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있죠. 이게 대학마다 다 있어요. 모든 대학이 다 있습니다. 자, 목차를 쭉 봐보면 이게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을 테니 좀 확대해 볼게요. 뭐 여러 가지 문항 분석 등등 여러 얘기가 쭉 있죠. 목차를 쫙 봐볼게요. 그랬더니 뭐가 있나요? 보이시네? 이거 여기 보면 면접고사 예비문항이라고 있습니다. 자, 8페이지에 있네요. 면접고사 예시문항. 페이지가 아닌가요? 5, 6, 7, 8페이지. 보면 면접고사 예시문항이 있죠. 수원대에서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가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인성 파트에서는 1분간 자유롭게 자기소개를 했었고요. 작년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학업 계획 및 포부를 묻는 질문으로 지원자는 본인의 학습 능력을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안 보이실까부터 확대할게요. 뭐 창의 사고력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전공 적합성은 지원자는 현재의 지원 전공을 언제쯤 결정했고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시 질문이 나와 있죠. 물론 논술 관련된 문항에 대한 분석도 있어요. 수원대 논술. 뭐 수시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에 대한 자료를 다 담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검색을 구글을 키고 한번 검색해서 해당 학교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뭐 못 찾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카페 중에 수만이 같은 카페 있죠. 뭐 이렇게 언급해도 상관도 없겠죠. 문제될 거 없겠죠? 수만이 같은 카페 가보시면요.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거. 네이버 카페. 수만이 카페 가보시면 게시판 중에서 면접 후기 이런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가셔서 수원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가천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작년에 면접을 본 학생들이 후기를 쫙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그대로 봉헌해서 올려놓거든요. 거기서 보셔도 돼요. 또 굳이 그 다른 학교 거에 같은 학과 거를 검색해서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 분야로 대답을 준비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도요. 예를 들면 또 이런 자료도 있어요. 충북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베이스는 공교육 베이스로 그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2022학년도 충북교육청 면접 그리고 보시면 검색해 보면 이런 거 있죠. 충북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예요. 대입 면접이 여긴 다운 권한이 없다네요. 이건 다운 권한이 있을까요? 제가 뭐 여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충북교육청 자료를 다운 받아 보시면요. 여기 이건 충북교육청 건가? 아, 네. 제가 다운받았어요.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았는데 보시면 계열별로 쫙 모아놨어요. 페이지가 511페이지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불어불문 학과가 내가 지원을 한다면 해당되는 걸 페이지를 가서 대학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타 대학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한번. 뭐 예를 들어 불어불문 여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뭐 프랑스어학과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했을 때 7번으로 최종 합격한 학생이네요. 면접 방식은 어떻고 기타 유의사항은 어떻고 자세하게 나와 있죠. 질문 그 면접 진행 과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질문이 어떤 게 나왔고 대답은 어떻게 했고 이 과정이 그대로 복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거의 모든 학과 계열이 다 있거든요. 충북교육청 겁니다. 충북교육청 보면 뭐 다 있죠. 학과별로 의학 계열 있고 사범대학 계열 있고 공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충북교육청 면접 자료 다운받으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그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인 방향을 좀,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가 이제 판단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본인의 학생부를 분석하셔야 돼요. 학생부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거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부를 항목별로요. 분석해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추천하자고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벌써 꽤 흘렀네요. 조금만 얘기를 더 해볼게요. 그래서 교과 면접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를 안 보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보고 물어보는 교과 면접도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같은 경우는 생기부를 꼭 보고합니다. 거기 자소서까지 보고하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그 임기응변으로 대답하면 티가 나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가지고 대답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생기부를 베이스로 하든 하지 않든 굉장히 논리적이고 면접관이 만족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부 베이스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목별로 일단은 뽑아볼게요. 1번 항목이 보통 생기부는 뭐냐면
인적, 학적 이 부분이 나오죠. 학적 사항이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럼 2번이 보통 출결 사항이죠. 출결 상황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출결 상황 2번 항목에서는 보통 뭘 볼 수 있냐면요. 학생의 인성 그리고 성실성 관련 항목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뭐 큰 문제가 없다면 뭐 어떤 결석 조퇴 뭐 이런 게 없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런 게 출결 사항이 좀 체크가 돼 있다. 뭐 이 부분도 들여다 보셔야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1학년이나 2학년 미인정 지각의 원인과 극복 노력은 무엇인가? 미인정 지각이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나요?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한 극복 노력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해서 꼬리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질병 같은 경우에 큰 뭐 질병 결석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사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2학년 시기 질병 결석이 3일이 있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 시간이 3번까지 해야겠네요. 수상 경력에 대한 겁니다. 자, 3번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볼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선택한 학기별로 하나의 수상 경력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수상 경력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요. 학업 역량도 볼 수 있고요. 전공 적합성도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인성 부분도 볼 수 있고 발전 가능성 뭐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수상 경력은. 네 가지 요소로 모두 활용합니다. 모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은 정말 면접으로 질문 나오기 너무 좋은 파트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수상 경력 보시면 알겠지만 수상 경력에 뭐가 나오나요? 수상명 나오고 또 뭐 나와요? 참가 인원. 거기서 그 중에서 몇 명 중에 몇 등, 그러니까 몇 등에 무슨 상 받았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몇 위. 이런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오나요? 그걸 그 수상 대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 같은 거 없고요. 그 동기 같은 게 없죠. 동기도 안 나오고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듣고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교과 면접 같은 경우도 이걸 보고 질문하지 않을 수도 있죠. 생기부 베이스로 질문 안 할 수 있어요. 교과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전공 적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어필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이런 수상 받았던 것들을 끄집어 와서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 이 부분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교과 성적이 좋지 않은데 교과 성적이 뭐 2학년 때 보면은 2학년 교과 성적이 뭐 부진한데 대충 얘기해 볼게요. 제가 줄여서 부진한데 유난히 수학이라던가 뭐 수학에 대한 뭐 경시대상을 받았던가 오타가 쩌네요. 경시대회 상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뭐 교과우수상 같은 경우에 뭐 상 받은 게 별로 없어서 교과우수상이 들어간 경우도 있죠. 수학 교과우수상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타 과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수상이 좋았던 아니면 결과가 잘 나왔던 이유나 배경이 있을까요? 그럼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네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율 동아리 그 활동 성과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세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그러면 수상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상에서의 질문 리스트 같은 것들, 너무 뻔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 뭐 예상되는 것들, 어떤 대회였나요? 대회에 대한 설명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은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으로 참가했나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대회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또 뭐 예를 들어 뭐 금상을 받았어요. 그럼 금상을 받은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이 어필이 됐을까요? 라던가 아니면 대상이 있었다면 대상까지 못하고 금상에서 머무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회에 다시 참가한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서 참가하고 싶나요? 또는 다음번에 대회에 다시 참가하면 어떤 역할을 맡아보고 싶은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받은 수상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좀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간관계에서 여기까지만 찍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아는 지식에 지금 교육청에서 발표된 각 교육청별로 나와 있는 면접 관련된 자료에서 끄집어 와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생기부를 꼭 들여다보시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미리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무리 짓네요. 제가 학생이 와야 돼서. 네, 면접 준비 열심히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최저 맞추시는 학생들 수능 공부 열심히 하세요. 분위기가 장난 아니게 흐트러진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이 얘기 많이 하는데 또 잔소리가 되네요.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